장대비가 내린 2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 입구. 하경 씨는 쓰고 있던 우산을 툭 바닥에 내려놓았다. 지난 21일 이 근처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으로 숨진 20대 남성 A씨를 기리기 위해 시민들이 차려둔 추모 공간 앞에서였다. 그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묵념했다. 다시 우산을 집어든 하씨의 눈시울이 붉었다. 하씨는 최근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그렇고 마음 아픈 소식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묵념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했다. 며칠 사이 우리 사회에서는 비보가 잇따랐다.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 난동으로 행인들이 다치거나 숨졌고, 초등교사가 학교에서 극단 선택을 했고, 해병대원이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사건의 성격도 사람도 장소도 달랐지만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았다. 시민들은 각각의 사건, 사고에 대해 남일 같지 않다.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마음을 공통적으로 느꼈다고 했다. 고인들을 추모하는 목소리가 주말 내내 온 오프라인에서 이어졌다. 하씨가 찾은 신림동 추모 공간은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있었던 사건 현장 인근 공실 상가 앞에 마련됐다. 초록 테이프로 둘러진 공간에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조화와 포스트잇이 빼곡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부디 평안하시길 빈다. 억울한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와 닿는 것 같다. 편히 쉬세요 등이 적혀 있었다. 근처에서 타로 가게를 운영하는 박종구 씨는 추모 공간이 비에 젖지 않도록 전날 차양을 설치해 두기도 했다. 박 씨는 장사를 생각하면 조용히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너무 안타까웠다. 꽃이나 조의금을 두고 가는 사람들이 사건 당일 밤부터 있었다며 추모객들이 비라도 맞지 않게 해야겠다는 마음이었다고 했다. 지난 15일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도 시민들은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던 길이었다. 누구의 길이 될 수도 있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날도 시민들은 길거리라는 일상적인 장소에서 벌어진 참사가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신림동에 40년 넘게 거주한 이모 씨는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말이 되냐며 누구든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피해자가 자식 같은 나이대라 더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 연이은 안타까운 죽음의 시민들은 그 뒤에 얽힌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내기도 한다. 경북 예천에서 지난 19일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최수건 상병의 죽음에 대해선 자식을 군대에 보내보는 가족으로서 동료 시민으로서 비통해하는 시선들이 많았다. 현역 군인인 김모 병장은 또래이고 같은 군인 신분이라 더 마음이 쓰인다며 민간인이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군대에서 신경을 조금만 써줘서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20대 교사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B씨의 죽음은 선생님들이 한데 모여 교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외치게 된 기폭제가 됐다. 추모를 위해 학교를 찾은 각지의 현직 교사들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며 벽에 붙은 수많은 추모와 공감의 포스트잇들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연차가 오래된 선생님들은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분향소를 찾기 위해 강원도 춘천시에서 왔다는 20년차 초등교사 이모 씨도 추모를 마친 후 미안하다고 포스트잇에 적었다. 이 씨는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고 앞으로 부끄럽지 않고 싶다며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함께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되기 바란다고 했다. 예비 교사나 저연차 교사들은 B 씨의 죽음에 대해 왜인지 알 것 같기에 슬프다고 했다. 사범대를 다니고 있는 안서영 씨는 돌아가신 선생님과 한 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며 먼 누군가가 아닌 아는 언니에게 벌어진 일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안 씨는 선생님으로서 못다 피운 꿈 말고도 하고 싶은 것 다 하시면서 훨훨 날아가시라고 포스트잇에 썼다고 했다. 궂은 날씨가 이어진 이날 낮 12시 반부터 10분간 그 짧은 시간에 교내에 차려진 분향소를 다녀간 추모객은 30여 명이 이르렀다. 학교 앞 사거리에는 검은 복장에 흰 꽃을 든 이들이 끊임없이 오고 갔다. 서울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분향소는 28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지만 이곳 초등학교에 차려진 분향소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철거됐다. 한 교사는 여기 분향소가 마지막이라는 것도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조화에 달려 엉켜있는 리본들을 연신 정리했다.
묻지 못해서 고맙단 말도 못해서 바보 같은 내가 이렇게 눈물만 바람에 뇌만 보낼게 꿈속에라도 찾아와줘 지금 이렇게 후회만 먹이 시도록 불러봐도 왜 대답이 없는지 가슴에 못이 박혀서 널 부르다 눈물이야 애달픈 이름 불러본다 기억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둘러보다가 하루가 흩어져 이렇게 기도만 그래 너의 환한 웃음이 내가 사는 이유걸 제발 돌아와줘 내 품에 사랑한다 미안해 무너진 하늘 아래 운다 검게 불타버린 아픈 가슴에 흔들리는 바람 스치듯이 불며 혹시라도 너일까 뒤돌아보다 눈물 속에 잠겨 네 이름 부른다 그래 너의 환한 웃음이 내가 사는 이유걸 제발 돌아와줘 내 품에 사랑한다 미안해 무너진 하늘 아래 운다 목이 쉬도록 불러봐도 왜 대답이 없는지 가슴에 못이 박혀서 널 부르다 눈물이야 무너진 하늘 아래 운다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를 맡고 있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DJ 루카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들 괜찮으신가요? 오늘 이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읽어드렸던 오프닝 글은 저희가 지금 이제 녹음을 매주 월요일 아침에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날이 이제 23일
밤에 올라온 경향신문 전지현 기자님이 쓰셨던 기사고요. 제목이 추모, 추모 또 추모, 슬픔에 담긴 한국 사회라는 기사의 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멘트를 막 엄청 고민했어요.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할 때마다 오프닝 멘트를 제일 마지막에 준비를 하는데 계속 있었던 시간들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막 이게 글을 쓰려고 했는데 계속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마침 딱 이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어드리는 게 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정리가 잘 된 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긴 시간이었지만 오프닝 곡도 없이 그 이제 기사 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은 이제 제작진들 이제 휴가로 인해서 이제 방송 한 주를 이제 방송은 그대로 미리 녹음을 해서 나갔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2주 만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한국 사회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냥 마음이 계속 내려앉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옥천 같은 경우에도 좀 비 피해를 보신 농민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이번 비가 또 충청권하고 경북 쪽에 좀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보셨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뭐 수색을 하던 해병대원님 그다음에 또 그 청주 같은 경우에는 그 복구하시던 현장에 그 일용 노동자가 돌아가셨는데 그 기사가 많이 안 뜨더라고요. 좀 다른 기사들을 묻혀가지고 그게 순식간에 좀 지나가서 안타까운데 어떤 그런 안타까운 또 죽음이 있었고 그리고 많이 기사가 되지 아직은 않았지만 지금 이제 동물권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아시는 소식은 우리 이제 본인이 반려했던 강아지를 버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죽이고 간 사건이 있어서 가을이라는 강아지인데 아마 이게 좀 표면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서서 드러날 것 같고 그다음에 수해로 인해서 뭐 농작물도 죽었지만은 또 이 사람도 죽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동물들도 많이 죽었죠. 그래서 피해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좀 비가 뭐 옥천은 그래도 이제 폭우까지는 아니고 좀 잔잔하게 아직까지는 좀 비가 오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무엇보다 복구하는 현장에 비가 좀 멈춰야 되는데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서 좀 많이 걱정입니다. 아무튼 이 순식간에 이 2주 동안 벌어졌던 이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여러분들도 좀 더 평안하시길 바라고 주변 분들 좀 더 챙기시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좀 근본적인 어떤 변화들 이런 일들이 다시 좀 벌어지지 않도록 좀 개선되고 우리들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날, 그다음 에이트의 사랑을 잃고 난 노래하네.
향하는 마음도 함께 가져갈 수는 없나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올 수는 없나요? 날 사랑했나요? 그것만이라도 내게 말해줘요. 날 떠나가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It was only yesterday. Seems like it's been many days. The day after, I'm going crazy, girl. Yeah. 날 사랑했나요? 그것만이라도 내게 말해줘요. 날 떠나가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Don't you go away, don't you go away. 날 사랑했나요? 그것만이라도 내게 말해줘요. Don't you go. 날 떠나가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Yo, 사람도 사랑도 만나면 헤어지고 또 헤어지면 만나는 법. 난 사랑을 잃고 부르네 그댈 그리는 이 노래. One, two. 눈부시게 태양이 빛나네. 사랑을 떠나고 난 이렇게 울고 있는데 내 눈가에 눈물이 흘러도 바람은 여전히 기분 좋게 나를 지나네. 사랑을 잃고 부르네 나의 이 노래가 너를 그리네. 왜 너와 늘 항상 티격태격했던 건지 넌 바보같이 너를 떠나보냈는지 이제와 다시 돌아보는 후회 가득 기대봐. 이 노래에 몸을 맡겨 나는 새롭게 다시 시작해. 눌러쓴 모자 벗어버리게 이 노래를 부르네. 울다 지쳐 쓰러져 젖은 베개 베고 자고 일어나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지만 웃고 또 사랑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그런 날이 언젠가 다시 오게 될 거야. 사랑이 날 울려버린 그날 세상이 끝나고 내 인생도 끝났다 믿었어. 하지만 나 슬픈 노래 하나 이 노래 부르다 나도 몰래 미소를 짓네. 정말로 사는 게 그렇더라.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던 그녀가 조져가더라. 잊혀지더라다. 아침마다 태양은 다시 또 오르고 더 잊으려 해도 배고파. 찾아서 먹던 밥 한 끼에 웃더라. 친구들이 다 잊으라 하기 전에 이 전화로 먼저 쾌를 찾더라. 사랑을 잃고 난 노래하네. 울다 지쳐 쓰러져 젖은 베개 베고 자고 일어나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지만 웃고 또 사랑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그런 날이 언젠가 다시 오게 될 거야. 지나간 사랑에 후회한 듯 무엇 다리 모두
내가 너를 그리네 사랑을 잃고 부르네 You know you be happy. 내가 듣고 싶은 곡들만 찾아 듣는 밥다바빠 현대사회. 하지만 이런 곡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모든 곡을 듣게 되던 하나의 테이프를 그리워하며 지나간 앨범을 소개하는 코너 하이웨이 스타. 오늘 소개해드릴 앨범은 2004년 G.O.D의 정규 6집 앨범 보통날입니다. 이 보통날이라는 앨범 제목 딱 들으시면 그 보통날이라는 노래 기억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보통날이라는 노래가 타이틀곡이었던 앨범이 되겠습니다. 뭐 G.O.D는 여러분들 뭐 많이들 아시죠? 예, G.O.D는 1999년 1월에 데뷔를 해서 6년 동안 정규 앨범 7장으로 52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린, 사실 이제 이 1999년 데뷔면 이때는 이제 CD에서 이제 점차 MP3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이때 제가 이제 한참 음악을 열심히 들을 때를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520만 장이라는 판매고를 올렸다는 건 정말 얼마나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세대 아이돌 중에서 유일하게 200만 장, 그러니까 단품 앨범이죠. 3집으로 20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고요. JYP 박진영이 처음으로 제작한 아이돌이자 방시혁이 작곡가로 참여한 최초의 아이돌 그룹입니다. 원래 이 1세대 아이돌들이 뭐 특히 이제 SM 출신들이 그랬죠. 뭐 H.O.T, SES 뭐 이런 사람들이 막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은 뭐 이미지 막 이래갖고 완전 신비주의. 그래서 같은 가수들도 막 대기실에서 못 만나게 하고 막 그럴 정도로 신비주의였지만, G.O.D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푸근하고 좀 평범한 느낌? 예, 이런 게 있어서 오히려 좀 친숙하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줬던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만든 게 저는 MBC에서 했던 그 G.O.D 육아일기 재민이였죠?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은데, 재민이라는 이제 아기를 같이 돌보는 이 5남자 이야기. 예, 요게 되게 뭔가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막 너무 예쁘다고 할까? 막 이런 느낌을 줬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면서 아마 G.O.D가 좀 더 대중적인 친숙한 그룹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아이돌 데뷔한 이제 분들 뭐 어떤 그룹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G.O.D 얘기하는 팀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사실 좀 G.O.D처럼 되기도 저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 특히 이런 현재 4세대 아이돌의 특성상은 막 세계관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슈퍼주니어가 데뷔를 했을 때 제일 자신들을 많이 챙겨줬던 그룹이 G.O.D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슈즈가 보면 신화와 신화와 G.O.D의 약간 중간 단계로 이렇게 가고 있는 아이돌이지 않은가 하고 생각이 드네요. 주요 곡으로는 데뷔곡이었던 뭐 어머님께, 뭐 관찰,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애수, 프라이데이 나잇, 거짓말, 촛불 하나, 하늘색 풍선, 길, 네가 있어야 했고, 많다. 다시 편지, 0% 보통날, 반대가 끌리는 이유, 투하트, 미운 우리 새끼, 하늘색 약속 등이 있습니다. 너무 많죠. 그리고 사실 G.O.D는 이 인기곡 말고 좀 가려져 있는 곡들도 좋은 곡 되게 많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6집만 해도 그렇거든요. 보통날 하면 그 보통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나머지 곡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 꼭 들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앨범을 갖고 왔습니다. 이 G.O.D 관련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KBS가 그 대기획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뭐 나훈아, 심수봉, 이명웅, 작년이 송골매였죠 아마, 이렇게 대기획을 했었잖아요. 올해가 G.O.D를 한다고 합니다. G.O.D 완전체로 이제 윤계상님 포함해서 이렇게 단독 콘서트를 진행한다는데요. 오는 9월 9일 야외 공연장인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올해가 G.O.D 그 데뷔 25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올해 초에 G.O.D에서 이제 그 25주년 축하 이거 인스타에서 올린 거 저 보고도 25주년이야 이러면서 막 제가 막 까르르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 이 완전체의 콘서트가 열린다고 하니까 혹시 가보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9월 9일 인천 송도 꼭 기억하시고, 이것도 아마 미리 신청을 받겠죠. KBS 홈페이지를 열심히 드나드시길 바랍니다. 저도 송도가 사실 좀 교통편이
좀 좋지가 않아서 그것만 아니면 진짜 저도 가보고 싶긴 한데 아쉽네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예, 한 대전 정도만 와주셔도 참 가볼 텐데 아무튼 가시는 분들 미리 배 아파하고 있을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6번째 앨범은 이제 윤계상님이 이제 연기를 위해서 이제 탈퇴를 잠시 하고 이제 4명이서 이제 만들었던 앨범이고요. 저는 이 앨범이 G.O.D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기존의 G.O.D도 이제 1세대 아이돌이지만 사실 아이돌이라는 느낌에서 좀 벗어나 약간 좀 더 20대, 30대 이런 어른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옷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게 그려낸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앨범을 특히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보통날 뮤직비디오를 봐도 이게 일본에서 촬영을 한 거 같은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이제 진짜 평범한 그러니까 티네이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평범한 일상적인 직장인들의 이야기들 그런 걸 딱 담아낸 그 감성 이게 G.O.D에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역사를 담고 있는 시작을 담은 앨범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2곡을 골랐는데요. 저 2곡 참 제가 또 고르기 어려웠는데 첫 번째는 그 익숙한 낯선 사람이라는 곡이라고요. 이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발라드인데 들어보시면 루카가 이런 스타일의 노래 좋아하는구나 딱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발라드지만 랩도 섞여 있고 특히 가사가 저는 되게 좀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골랐고요. 2번째 곡은 약속이라는 곡입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배우 강경원 님이 나레이션을 해주셨고요. MBC 느낌표 눈을 떠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2000년대 중반에 이제 각막 이제 그러니까 장기 기증을 주제로 해서 각막 기증이라던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제 공익 프로그램 이제 일밤 계열의 그런 어떤 공익적인 예능이 하나였었죠. 김재동 님하고 이문경 님이 진행했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의 엔딩곡이 이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이 프로그램 챙겨 보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이 노래 하고 바로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앨범은 2004년 G.O.D의 정규 6집 앨범 보통날이었고요. 2곡 듣고 오겠습니다. 익숙한 낯선 사람, 그다음에 배우 강경원 님이 나레이션 해주셨던 약속 듣고 올게요. Yeah, I don't know why, but there's just something about you that makes me wanna just 아주 우연히 만나 두려운 명이 얽혀 두려운 명이 싫다래 서로 뒤엉켜 서로 알기도 전에 마음부터 열게 됐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후부터 네가 낯설지가 않아. 왠지 오래된 사이처럼 싫지가 않아. 불편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괜찮아. 널 위해 해주는 일들이 하나도 안 귀찮아. 참 이상하지. 그래서 아무것도 서로 아는 게 없어. 집에든지 어디서 태어났어. 어떻게 잘났는지 모르는데 벌써 가까워졌어. 아무것도 서로 모르면서 말 한마디도 안 통하면서 눈도 모른 채 친해졌어. 눈만 맞으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그때 어떤 생각하는지 뭐 때문에 네가 우는지 눈물이 왜 자꾸 흐르는지 알지. 난 생처음 본 사람인데 성도 이름도 모르는데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데
약속해 다시는 우리 둘이 지금 잡은 이 손 절대로 놓지 말기. 우리 맹세해 무슨 일 있어도 우리 헤어졌을 때 맘 그 맘 절대로 잊지 말기. 사랑을 몰라서 사랑할 줄 몰라서 널 놓칠 뻔했어. yeah. 너무나 어려서 중요한 걸 몰라서 널 잃을 뻔했어. yeah. 내가 널 도대체 어떻게 다시 않게 됐지. 하늘이 왜 내게서 너를 완전히 뺐지. 않고 다시 한번 내게 이런 소중한 기회를 줬나. 왜 우리가 숫자 팔자처럼 어긋났다 다시 만나. 죽었다 살아나 길 몇 번 한 사랑인데 다시 또 부활한 이유를 모르면 안 돼. 하늘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헤매지 말하며 보내준 둘이 영원히 함께하는 메시지. 우리 약속해 다시는 우리 둘이 지금 잡은 이 손 절대로 놓지 말기. 우리 맹세해 무슨 일 있어도 우리 헤어졌을 때 맘 그 맘 절대로 잊지 말기. yeah. 다 끝난 줄 알았어. 정말 무서웠어. 난 자신이 없었어. 살아갈 자신이 행복해질 자신이 네가 없인 대신 내가 웃을 자신이. 어렸던 우리 나이만큼 우리들 사이 조그만 틈 사이로 스며들었던 작은 아픔들에 깨질 뻔했던 꿈. 그 꿈을 다시 나의 품에 안고 있는 지금 이 기분. 모든 아픔 긴 슬픔 다져볼 정도의 큰 기쁨. 이제는 내가 잡고 있는 이 손 날 떠나가게 돼도 놔주지 않아. 내 눈을 보는 사랑스러운 미소 다시 내 눈밖에 벗어나게 하지 않아. 달라 널 보낼 그때 내가 아니야. 너의 소중함 이제 너무나 잘 알아. 날 봐 걱정마 좋아. 우리 약속해 다시는 우리 둘이 지금 잡은 이 손 절대로 놓지 말기. 우리 맹세해 무슨 일 있어도 우리 헤어졌을 때 맘 그 맘 절대로 잊지 말기. yeah. Come and catch ya. 함께 사는 세상 더 잘 살기 위해 혼자라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해보자. 주변을 두루두루 둘러보고 일단 do it. 두루두루 뚜뚜뚜. 매달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두루두루 뚜뚜뚜. 오늘도 좀 더 나은 내를 위해 혼자라도 할 수 있는 두 가지 실천거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요. 가까운 전주에서 벌어지는 말고양이 사진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전주 풍남문보다 그 전동성당을 많이들 아시겠죠? 전동성문화 한옥마을 그리고 그 맞은편에 굉장히 큰 이제 문이 있잖아요. 그게 풍남문인데 그 풍남의 이제 뒤편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 게 이제 남부시장이에요. 전주의 굉장히 큰 시장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이 아마 전주를 여행 가셨으면 누구나 한 번쯤 보셨을 그곳인데요. 그 곳 2층에 청년몰이라는 이제 젊은 사장님들이 모여서 운영을 하는 아주 멋진 가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친분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방송할 때 이제 보통 제가 전주 갔다 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통은 100% 거기를 들립니다. 잠깐이라도 꼭 들리는 곳이기도 하고요. 문전선시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때 그 2000년대 한
말이었나요?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쯤 이제 각 전통시장에 몇 군데를 이제 선정을 해서 청년들이 들어가서 이제 상가를 만들고 그러니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각 이제 큰 도시별로 있었는데 그게 반짝하고 잘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지속성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지금까지도 잘 되고 있고 상인들이 계속 바뀌어도 자치 규약을 갖고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나름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예, 서로 이제 룰을 지켜가면서 같이 공존하고 계시는 굉장히 멋진 분들이 바로 이 전주 남부시장에 계시는 청년몰 상가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말고양이 사진전을 이제 기획하고 운영하신 분들은 이제 남부 마켓이라는 이제 이름을 갖고 계신데요. 남부시장 청년몰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 분들 네 이제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남부 마켓은 남부시장의 고양이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사진전을 기획하게 된 건 사람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은 시장 특성상 길고양이들이 많이 모이고 이 청년몰에도 상주하는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청년몰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길고양이들의 이야기가 담긴 사진전을 통해 고양이들이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합니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기획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사진전에 그 전시하게 된 사진을 이제 취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상인분들이 지금 본인들이 찍은 거 하는 게 아니고 비단 청년몰을 넘어서 전국에 있는 뭐 해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이제 길고양이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면 누구나 그 사진을 가지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우연히 마주친 길고양이들 분명 사진으로 남겨뒀을 텐데 혼자만 보기 아깝지 않냐? 우리 아이에 이렇게 예쁜 고양이가 있는데 자랑하고 싶지 않냐? 아껴둔 길냥이 사진 보내달라냥. 이렇게 해서 이 길 위에 잘 지내고 있는 사진, 힘들게 버티고 있는 사진, 혹은 길에서 만나 집냥이가 된 전후 비교 사진도 대환영이고요. 추첨을 통해서 작은 보은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청년몰에 굉장히 이제 재주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각자의 재능 뭐 예를 들어서 그 캘리그라피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만드는 쪽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거 굿즈도 매번 보면은 이렇게 굿즈도 굉장히 이렇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탐나는 굿즈를 많이 만드시는데 이 작은 보온도 뭔지 상당히 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신청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사진 모집은 7월 31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 신청하시는 방법은 해시태그로 남부마켓 또는 마을고양이 사진전 이렇게 두 개를 달아서 PD에 올려주시거나 남부마켓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어요. 그냥 이제 한글로 남부마켓 캣이 그 고양이 캣 할 때 바깥 애자입니다. 캣 하셔가지고 DM으로 보내주셔도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 모아진 사진을 출력을 해서 전시를 이 청년몰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8월 8일인 세계 고양이 날부터 9월 9일이 한국 고양이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의 한 달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올해 첫 전시인데 올 여름에 좀 지금 비 소식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 골목을 한정해서 진행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여쭤보니까 지속적으로 고양이들을 돌볼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위한 고양이를 주제로 한 굿즈를 판매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품 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사진전 보러 오실 때 같이 구경하시면 좋겠다고 하네요. 이렇게 청년몰에 가면 그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양이들이 거주하는 이제 공간도 따로 있기도 하고 제가 한 달 전에 갔나요? 한 달 전에 갔을 때도 거기에 꽁치라는 고양이가 있는데 걔가 너무 간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제발 간식을 주지 말라는 귀여운 포스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빵 터져가지고 야 이건 정말 키치한 예술이다 이러면서 제가 막 사진 찍어가지고 제 개인 SNS로도 올리고도 그랬었는데 고양이들을 공존하면서 사장님들과 그다음에 거기를 놀러 오신 분들도 편안하게 같이 공존하는 그 일상을 공존하는 공간이니까요. 그 고양이들 청년몰 고양이들도 만나시고 그다음 거기 이제 이렇게 남부마켓을 준비하신 상가의 사장님들도 만나보시고 그리고 여기 또 먹거리도 되게 맛있거든요. 강추합니다. 맛있는 데 많아요. 그러니까 끼니도 드실 겸 이렇게 느긋하게 시간 잡고 그리고 거기 또 이제 전주천이 있어서 사진도 이렇게 찍기도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넉넉히 잡아서 한번 가보시길 전주 여행 겸 가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올게요. 제가 준비한 노래는 캐치파다라는 팀의 노래인데요. 이 캐치파다는 고양이와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묘토피아를 되찾기 위해 비밀리에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힙합 뮤지션 팀입니다.
예, 매달 정기적으로 힙합 R&B를 중심으로 빌보드 앨범 차트를 분석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매거진 형태의 EP 앨범을 발매를 하고 계신데요. 마치 얼마 전에 지난주에 발매된 두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이 캣워크예요. 예, 고양이가 이렇게 나른하게 걷는 고양이 집사님들이면 누구나 잘 아시는 그런 걸음걸이를 가지고 만든 곡인데요.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피처링 2J가 부른 캐치파다의 캣워크. More like cat. Finally, no one can get you. Can't walk. No one can get you. Can't walk. Yeah, more like cat. No one can get you. Down when they can't walk. No one can walk. Yeah, more like me. 난 club 안에서 월등을 다 이런 것처럼 말해줘. 날 따라 새가 말해. Can't walk like me. 난 club 안에서 월등을 다 이런 것처럼 말해. 평생 날 따라 새가 말해. Can't walk like me. 이게 뭔지 잠마치 밤이 이대로 멈춰 있게 나가네 시간이 오늘은 불러 나를 달리 괜찮잖아 걸래 괜찮잖아 걸래 넌 시간이 차를 벌리 시간이 외로워 이 좁은 길을 지나 여기까지 왔잖아 이제 모든 달이 또 반대편하지 욕하는 듯이 춤을 춰줘 내게 더 More like 어겨질 시간은 그랬어 More like cat Finally, no one can get you. Can't walk. No one can get you. Can't walk. Yeah, more like cat. No one can get you. Down when they can't walk. No one can walk. Yeah, more like me. 아직 잡되게 멀었잖아. 끊어진 김에 끊어버릴 손까지. 우리 결국엔 널 거니까 전부 사고를 죄도된 미련같이. Baby, 밤새 이런 비트를 loop해. 난 AD 올려 베이스를 두 배로. 마침 뛰어오른 너의 숨에 정신 못 차려 난 내 것까지 주네. About our to me and I get but 내일의 결같이 처음처럼 아직 안 밤인 기분이 올라져 맑은 구름같이 다시 또 이런 비트를 loop해 재울려 베이스는 두 배로 마침 뛰어오른 너의 웃음에 정신 못 차려 난 내 걸 전부 주네 난 club 안에서 월등을 다 이런 것처럼 말해줘 날 따라 새가 말해 Can't walk like me 난 club 안에서 월등을 다 이런 것처럼 말해 평생 날 따라 새가 말해 Can't walk like me 좁은 길을 지나 여기까지 왔잖아 이제 모든 달이 또 반대편하지 욕하는 듯이 춤을 춰줘 내게 더 More like 어겨질 시간은 그랬어 More like cat Finally no one can get you Can't walk No one can get you Can't walk Yeah, more like cat No one can get you Down when they can't walk No one can walk Yeah, more like me 캐치파다가 부른 캣워크 듣고 왔습니다. 이제 캐치파다 1집도 들어봤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빌보드를 분석해가지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곡들이라고 그런지 되게 세련됐더라고요. 그래서 캐치파다의 다른 곡들도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제가 이전에 한번 공연 소식 미리 안내를 해드렸던 극단 탄잡체 그림자극 특별한 희망을 보고 온 후기를 잠깐 알려드릴까 합니다. 탄소 잡는 채식인 네트워크가 만들고 대전 충남 녹색연합이 모금과 기획 그리고 지역 품앗이 한반네츠가 연습 공간을 지원해 주셔서 이제 지역 주민 대전 지역 주민들이 만드신 그림자극이었고요. 지금 방송 녹음하고 있는 이틀 전인 7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계룡문고 세미나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공연이 초연이었었고요. 대본을 직접 이 5명의 멤버들이 직접 이제 쓰고 그다음에 뭐 다 핸드메이드로 다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으로 보고 왔고 기본적으로 이제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지만 어떤 노동의 자본주의 이런 것까지 다 좀 얽혀 있는 하지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대중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림자극이었어요. 저는 그림자극을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그 공연 축제 일을 스텝 일을 할 때 그림자극을 본 게 마지막이었고 이번에 거의 한 20년 만에 그림자극을 진짜 오랜만에 본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도 막 일단 좀 되게 예전 생각도 나면서 반갑기도 했고 이 극의 내용이 이제 어떤 거였냐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인간은 현재의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세계는 사실 이제 인간이 뭔가 중심을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비인간 동물을 반려하고 그다음에 뭐 소비하고 이런 구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반대로 바꾼 설정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비인간 동물들이 이제 반려 인간으로 설기라는 이제 아가를 이제 반려하고 있었는데 산책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그 희망축산이라는 어떤 그 우리나라로 이제 우리 현재 인간 세계를 치면 이제 공장식 축산 도사라는 그런 이제 곳인 거죠. 그런 곳에서 이 반려 인간을 팔기 위해서 이제 설기라는 이 반려 인간을 아가를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이 희망축산을 찾아가게 되고 우연찮게 이제 운동을 거기에서 이제 계속 시위를 하고 있던 소를 통해서 그 공간을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설기를 찾기 위해서 이제 시도를 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그려낸 그림자극인데 일단 좋았던 거는 저는 그 뭐 기본적으로 공장식 축산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입장을 서로 반대 이렇게 치환을 해서 그려낸 게 되게 저는 일단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연극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 끝나고 나서 관객과의 대화를 하면서 이제 준비했던 과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거기에 이제 오셨던 분들이 뭐 비건이 아니신 분들도 있고 이런 연극을 처음 보신 분들도 많아서 좀 다채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연극을 만드신 것도 이런 매개가 되기 위해서 아마 만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연극적으로 되게 많이 부담 없이 이렇게 매개가 될 수 있는 좋은 매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공연이 이제 초연이고 9월 16일 토요일에 또 2차 공연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 5분 구성원 5분께서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이제 공연을 주중 낮은 좀 힘들지만 주중 저녁이라던가 주말에 공연을 하실 수는 있다고 해요. 전 특히 학교 같은 데서 좀 초등학교 같은 데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공연을 좀 의뢰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그 탄잡체 멤버이신 순옥이님의 연락처를 제가 인스타그램에 적어 놓을 테니까 거기로 연락을 해주시면 공연 섭외가 가능하실 겁니다. 미리 여쭤본 거니까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연 섭외하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릴게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가 아니더라도 좀 어린이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곳 그리고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만나는 곳이라면 이제 어린이들을 반려하시는 이제 부모님들이라던가 이런 세대들도 오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누기도 실제로 그 공연을 보신 분 중에 어린이도 계셨거든요.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도 보시기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 주민들이 어쨌든 힘을 모아서 이렇게 창작물을 하나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더 같이 봐준다면 저는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극단 탄잡차의 그림자극 특별한 희망을 꼭 많이들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 공연에 들어갔었던 이 음악 중에서 이 공연의 베이스가 됐던 음악이 영화 그 플래닛데이라고 제가 또 그 비건 페스티벌 때 소개를 해드렸던 영화죠. 그 영화의 OST 중에 이제 세 곡을 가지고 이제 배경음악으로 썼는데 그 중에 1.5도 화음이 불렀던 증언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특히 가사를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거든요. 혹시 가사를 놓치신 부분이 또 생기시면 유튜브나 음악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플래닛 A OST로 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까 꼭 가사를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5도 화음의 증언 듣고 올게요. 차별을 외명해 착취를 정당화한 차별은 아닌데 고기는 정당화한 호신탕 잔인한 개고기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지 우리 곁을 지켜줬으니 다른 대우를 받아야지 참 이상하지 먹어도 되는 동물을 나누는 게 사랑할지 먹을지 신을지 멋대로 정하고 가르는 게 우리는 살고 싶다 외치며 동물은 마구 죽이는 게 한나란 시에 태어나 이토록 다른 삶을 사는 게 생명을 구분하는 잣대 인간의 대단하신 콧대 이성을 가졌다면서 마치 숨쉬듯이 살생 환경보호를 외치면서 방관하는 축산업과 그 모든 폭력 학살엔 아무 말도 안 해 외면 네가 눈 뜨고 처음 본 세상이 도살장 아니라면 끝없는 비명 흘러넘치는 피 거꾸로 매달린 네가 조각조각 몸뚱아리가 잘려 먹힌다면 여전히 살고 싶다 외칠까 이 지옥 같은 세상을 파랗게 질려버릴 수도 없는 생명들이 수없이 잘려나간다 단 한 번도 하늘을 고개 들어볼 수 없었던 하얗게 말라버릴
없는 생명들이 수없이 죽어나간다. 조용한 바다 새하얀 산호 죽어가는 그들의 눈. 생명을 짓밟고 경제성장 추종하는 기업들 이름뿐인 ESG 행동 없는 말잔치 이미지 챙긴다고 녹색 분칠하는 위선자들 책임은 개인에게 떠넘기네. 그들이 만든 폭염에 노출되는 야외 노동자 재난 상황에도 노동은 멈출 수 없다. 누가 기후위기를 만들었으며 누가 그 피해를 받고 있는가. 파랗게 잠겨버릴 수도 없는 생명들이 또다시 죽어나간다. 누구도 그리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까맣게 터들어갈 수도 없는 생명들이 수없이 사라져간다. 무너진 계절 빼앗긴 숨 불이 뽑힌 그들의 삶. 마지막 나무를 베어버리고 마지막 물 한 방울을 오염시키고 마지막 남은 동물을 죽이고 마지막 물살이를 잡아 올렸을 때 파랗게 지겨버릴 수도 없는 생명들이 수없이 잘려나간다. 우리 한 번도 하늘을 고개 들어볼 수 없었다. 하얗게 말라버릴 수도 없는 생명들이 수없이 죽어나간다. 우리는 살고 싶다. 죽어가는 우리의 눈.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83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반가운 신곡으로 사거리 그 오빠의 산책 들려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사거리 그 오빠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더너츠 출신의 배우시기도 한 이제 지연우님을 보컬로 해서 구성된 4인조 밴드고요.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레트로 감성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주로 이제 그 장르를 치면 시티팝을 주로 하시는 베이스 밴드입니다. 이번에 나온 앨범이 이제 산책 처음 마주하는 감정이 이렇게 두 곡이 수록돼 있는 이제 미니 앨범인데요. 이 앨범을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고픈 앨범이라고 소개를 해 있습니다. 사거리 곱바 다른 앨범 들어보셔도 이게 아까 레트로 얘기가 나왔지만 약간 90년대 느낌 뭐 요런 약간 느낌이 있어요. 90년대 감성인데 조금 더 세련되게 그린 그런 밴드 앨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산책이라는 곡도 저는 잘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오프닝처럼 사실 지금 세상이 너무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한편에서는 이런 우리의 추억들, 감성들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평안하고 평화로운 날들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괜찮을 거예요. 우리 모두 키오키 안녕. 행복이란 게 말처럼 쉽지 않아. 가끔 내 마음을 턱턱 막히게 해. 엉켜버린 내 마음도 풀어내고 싶어. 이제는 걱정은 안녕. 어디로 가볼까 오늘. 이 기분 산뜻한 발걸음 가벼워 지금. 내 안의 고민들 잠시 멈춰 조금 뒤
정답은 없어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시작해 어디로 가볼까 오늘 이 기분 산뜻한 발걸음 가벼워 지금 내 안의 고민들 잠시 멈춰 조금 뒤로 불어오는 바람에 흘려버려 너의 여행 끝에서 시작된 이 산책은 화려하지 않아도 돼 특별하지 않아도 돼 어디로 가볼까 오늘 이 기분 산뜻한 발걸음 가벼워